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1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본 수업에서. 자, 그 전에 고려는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야겠지? 그치? 너희들 고려말 상황은 어땠을까? 좋았을까? 뭐 좋았다면 조선이 세워질 일이 없었겠죠. 안 좋았으니까 고려가 망했겠지. 그치? 고려말 상황은 엄청 혼란스러웠어. 왜 그럴까? 그치?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우리 몽골한테 졌잖아. 그리고 몽골이 나라 이름 바꿨잖아. 원나라로. 그리고 고려를 간섭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쵸? 뭐 그 탓에 고려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뭐 왕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요.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삶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매우 힘들었겠죠. 근데 이 와중에도 원나라를 등에 업고 힘을 키워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고려의 지배계층이기도 한데 아마 들어봤을지도 몰라. 권문세족이란 세력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 고려 말에 이제 권력을 키우는 세력인데 이 권문세족 중에서도요,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원나라에 이렇게 빌붙었던 사람들이 있어. 누군 줄 알아요? 원나라와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우리가 친원파라고도 하고요. 원나라에 붙었잖아, 이렇게. 그치?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붙을 부자를 써가지고 부원 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얘네들은요, 고려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어떤 호화스러운 삶을,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세니까 이제 뭐 왕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뭐 이건 일상이었겠지. 대표적인 부원 세력으로 고려의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기철은요, 이 여동생이 이제 원나라 황후였거든요. 기왕후라고 있는데 이 여동생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고려에서 이제 엄청난 힘을 잡았던 이 부원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부원 세력들 때문에 고려의 이제 희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죠. 아무도 이 나라 고려에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 이 왕이 누굴까?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 왕 이름을 듣고 눈치챈 거 없습니까? 이전의 왕들과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거야. 그쵸? 왕 이름 앞에 충자가 없잖아요. 공민왕이잖아. 그치?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해 원나라 간섭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은 과연 어떤 왕이냐? 그의 업적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우선 그는요,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가장 먼저 고려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몽골의 풍습을 없애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몽골식의 옷을 입는다든지 우리가 호복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몽골식의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이걸 변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고려 게 아니야. 이건 몽골의 풍습이란 말이야. 이런 몽골의 풍습이 고려의 본래 모습, 자주적인 모습을 해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
몽골의 풍습부터 없애야 된다. 싹 밀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또한 원나라가 빼앗은 고려 땅의 일부를 다시 되찾기도 해요. 그 당시 원나라 힘이요,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이 공민왕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고 약해진 틈을 타서 군사를 보내서 그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원나라에 빌붙어서 힘을 키웠던 부원 세력이 있지. 기철 일당이잖아. 기철을 비롯한 기철의 친구들, 그쵸? 사실 얘네들을 뿌리 뽑아야 되거든, 그치? 얘네들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힘들어요, 그쵸? 이 사람들을요, 예상했던 대로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원나라가 이제 원나라하고 이제 고려를 이어주던 이 세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고려 입장에서는 되게 성가신 사람들이거든. 그치? 근데 이러한 부원 세력을 공민왕이 이제 고려의 정치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원나라가 고려를 통제할 방법을 잃어버렸겠죠. 그쵸? 아니, 선생님, 근데 기철 일당을 몰아냈어요. 원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원나라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나라 내부에서요,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뭐 기철 일당 몰아냈다고 해가지고 물론 막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 근데 방법이 없어. 왜? 군사를 보낼 여력이 없거든. 공민왕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알겠죠? 자, 공민왕의 첫 번째 업적,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는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업적, 되게 중요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펼쳤던 정책들을 봐야겠지. 첫 번째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권문세족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공민왕은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갔는데 그 결과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이 설치됐어. 이 기관의 핵심 역할은 불법으로 권문세족들이 늘린 땅이나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역할을 이 전민변정도감이 해냈던 거야.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고 나서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지? 너희들 불법으로 노비된 사람들 평민으로 풀려났을 거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가로 귀속이 됐겠죠? 자, 그러면 재산을 뺏긴 권문세족들의 힘은 당연히 약해졌을 거고 왕의 힘은 강해졌겠죠. 그죠? 자, 더불어 권문세족으로부터 억압받던 백성들의 삶도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이 됩니다. 자, 전민변정도감 잘 기억하시고 이 전민변정도감에 이어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과거제 기억나니? 그치? 고려 광종 때 실시했던 거잖아. 과거제 핵심 내용이 뭐였어? 시험을 통해서 실력 있는 관리를 뽑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뽑힌 관리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야? 오로지 왕과 백성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공민왕이 실시한 과거제 덕분에 권문세족에 맞설 인재들이 속속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르냐? 새롭게 등장한 선비들이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고 부를 겁니다. 이들은요, 공민왕과 함께 썩어빠진 고려를 개혁할 방법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너희들 뭐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정도전이라든지 뭐 조선에 반대하긴 했지만 고려개혁에 앞장섰던 정몽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신진사대부라고 볼 수 있어. 알겠죠? 자, 이 밖에도 공민왕이 하고 싶은 일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 공민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부인, 노국공주, 왕비가 죽고요. 공민왕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민왕을 노리던 세력들이 엄청 많았던 탓에 그 45살의 젊은 나이로 그 방에서 이제 자고 있다가 시해가 됩니다. 죽었어요. 이 공민왕의 죽음으로 고려는 다시 한번 휘청거리는 듯 했으나 이 공민왕이 키워놓은 세력이 있지? 이 신진사대부들의 노력 덕분에 고려는 차차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할 조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졌는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았다면은 절반은 성공한 거야. 자,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조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로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본 수업 때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보느라 고생 많았고 본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